김명시 묻힐 뻔한 여성 항일독립영웅 산진이 이춘 지음.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한 후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83페이지 7번째. (392페이지) 참고문헌 하나 둘셋 단행본 3.15 기념사업회 역금 3.15 이거사 3.15 기념사업회 2004 강만길 역사가의 시간 창비 2018 강만길 성대경 역금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평사 1996 김민지 이동욱 광복회 경남지부편 소외된 역사 경남여성 독립운동 해단해 2019 김민철 노항래 오준호 이명태 솔직하고 발칙한 한국현대사 내일을 여는 책 2017 김사량 노마말리 북크크 2018 김사뭉 박현채 평전 시대의 모순과 대결한 불온한 경제학자의 초상 한겨레 출판 2012 김성동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박종철 출판사 2014 김희경 윤성남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한겨레 출판 2021 83페이지 2장 비겁일에 페이취페이라의 홍일점 투사 김명시. 김명시는 김조이나 고명자보다 일찍 학교를 떠났고 혁명사업에 뛰어들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한 지 1년 6개월 만에 김명시는 코민테른 동양부에 호출되어 중국 상해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코민테른의 필요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 파견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급 이수로 인정되어 정식 졸업생 자격이 주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밀이 엄수되어 공개적으로는 신변상의 이유로 휴학한다고 말했다. 상해에 긴급하게 파견된 이유는 상해 공산당 재건이라는 위험천만하고 과중한 임무였다. 김명시의 나이 겨우 20세였다. 83페이지 1927년 상해 파견. 김명시가 상해에 도착한 것은 1927년 6월이다. 해방 후 독립신보 기자와 인터뷰하며 김명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1927년도에) 파견되어 상해로 와보니 장개석 씨의 쿠데타가 벌어져서 거리마다 공산주의자의 시체가 누웠더군요. 거기서 대만, 중국, 일본, 비율빈, 필리핀, 몽고, 안남, 베트남, 인도 등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동방 피압박 민족 반제자 동맹을 조직하고 또 그 이면에서는 중공 한인특별지부 일도 보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 5 연재물 여류혁명가를 찾아서의 김명시 여사편 독립신보 1946년 11월 21일
김명시가 상해로 떠나기 몇 달 전인 1927년 4월 12일 상해에서는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84페이지 6. 상해 쿠데타. 1927년 4월 12일 새벽 장개석은 깡패들을 동원해 자베이와 난시 등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습격하고 군대를 동원해 무장 해제시키고는 규찰대 소속 노동자들을 학살했다. 다음 날 계엄군은 버샬루에서 항의하는 시위 군종을 도살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가 1934년 발표한 장편 소설 인간의 조건은 바로 상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조건. 장개석은 국민당 내부에서 공산당 세력을 색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조합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이로써 건국의 아버지 손문이 세운 국공합작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손문 1866 내지 1925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진시황 이래 2000년간 이어져온 천자제도를 전복시키고 중화민국을 건국했다. 청나라를 무너뜨리긴 했으나 두 번이나 군벌에 의해 쫓겨 도망 다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군사력 없는 혁명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어린 시절 미국과 영국에서 교육받아 서구 문물에 익숙했으나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중국 혁명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반면 러시아 혁명 후 소련은 해외 기득권을 포기하고 약소민족 지원을 선언했다.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런 사정으로 중국 국민당은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에 합의했다. 선민의三민주의에 입각해 연소, 용공, 부조농공의 원칙을 세웠다. 즉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수용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원들의 국민당 입당이 허가되었다. 손문은 군벌과 맞설 수 있는 국민당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소련 지원 7, 85페이지 7. 소련은 황포군관학교 운영자금과 소총 8,000자루, 탄환 400만 발을 보내주었고 파벨, 파블로프를 군사고문으로 보내주었다. 지원을 받아 황포군관학교를 설립했다. 황포군관학교는 장개석이 교장, 주원리가 정치부 주임으로 취임하여 우수한 군사 간부 양성에 힘썼다. 조선 젊은이들과 아시아 피압박 민족운동가들도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여 북벌전쟁에 참여했다. 그 조선 젊은이 중 한 명인 김산 85-8 김산 본명 장지락 1905-1938 사회주의 진영의 항일독립투사이다. 신흥무관학교와 황포군관학교, 중산대학에서 수학하고 1928 내지 30년 홍콩, 상해, 베이징 등에서 활동했다. 광동 커뮌에 참가하고 항일군정대학에서는 물리학, 화학, 수학,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미국인 여성 저널리스트 님 웰즈가 기록한 아리랑의 공동 저자이자 주인공이기도 하다. 중국 혁명이 성공해야 조선 독립도 가까워질 것이라 믿고 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중국 혁명에 참가했다고 한다. 9. 85페이지 9. 님 웰즈 저우화 옮김 아리랑 동력 1984. 그러나 1925년 손문이 죽자 그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유지되던 국공합작의 위기가 찾아왔다. 장개석의 기습적인 탄압으로 상해에서만 300여 명 살해, 500여 명 체포, 5천여 명이 실종된 사건을 4.12 반공 쿠데타라고도 한다. 상해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곳곳에서 공산당원에 대한 백색 테러가 벌어졌다.
국민당에 입당했던 적지 않은 조선 사회주의자들도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공산당도 광동 코민과 같은 도시 폭동을 지시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준전쟁 상태로 들어갔다. 상해 쿠데타는 소련에게도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1926년 3월 20일 중사남 사건 10 85, 10 중사남 사건 1926년 3월 20일 공산당원이자 해군국 대리대표인 이지룡이 국민당의 군함인 중사남을 황포로 회항시키자 장개석은 쿠데타로 간주하고 이지룡을 포함한 공산당원과 소련 고문을 체포하고 연금하였던 사건이다. 봐도 장개석이 중국 국민당 내의 공산당원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명백했다. 그러나 장개석의 국민당과 당장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소련은 국공합작을 유지하라고 중국 공산당에 명령했다. 코민테르는 이렇게 모순적으로 얽힌 상해 쿠데타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했다. 10일 86, 10일 1927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코민테른 제8차 집행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국 문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내용을 요약한 스탈린의 5월 지시가 6월 1일 중국 공산당에 통보되었다. 20살의 김명신은 바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상해로 파견되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명시 동지 홍남표와 조봉암. 당시 상해의 조선 공산당 재건 책임자는 홍남표 1888-1950, 1950과 조봉암 1898-1959. 조봉암이었다. 홍남표는 김명시보다 19살, 조봉암은 9살. 리나 많은 노련한 선배 혁명가들이었다. 그러나 1925년 조선 공산당 창당 때 함께 가담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홍남표와 조봉암은 그들이 살아온 세월만큼 혁명운동으로 들어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꼿꼿한 선비였던 홍남표의 아버지 홍순복은 을사늑약이 맺어진 다음 해 경복궁 쪽으로 내번절을 하고 자진하였다. 그는 둘째 아들 홍남표에게 남표야, 너는 반드시 조국을 광복시켜야 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홍남표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1910년부터 혁명운동에 가담했다. 1919년 3.1만세운동 참가 후 만주로 망명, 1920년에 빨치산운동 참가로 1921년 체포되어 2년간 투옥되기도 하였다. 추록 후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으나 조직이 드러나 근거가 시작되자 상해로 망명해야 했다. 12. 87페이지 12. 1948년 7월 소련 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소속 주요 인사 평정서에 기록된 홍남표의 양력이다. 1919년 8월 만주로 망명하여 유아현 삼원포에서 한족신보 발간
동지에서 군사후원회 조직을 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1920년 북경에서 군사통일운동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도중 안동현에서 체포. 김명시와는 1927년부터 5년간 넘게 같이 활동하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해방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춘 적이 없는 투철한 항일 독립 운동가였다. 홍남표 1950년까지. 조봉암은 원칙을 강조하는 홍남표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활달하고 언변이 좋은 독립운동가였다. 폐병으로 8개월 만에 모스크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긴 해도 김명시보다 일찍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수학했다. 조봉암은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3.1운동에 가담해 1년간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적이 있다. 조봉암은 1957년 월간지 희망에 직접 연재한 내가 걸어온 길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서대문 형무소로 갈 때의 나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강도 같은 침략과 민족적 수탈이 어째서 생기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못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한국이 독립되어도 일부 사람이 호사하는 그런 독립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13) 88페이지 13. 김성동.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박종철 출판사 2014. 김명시가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는지 밝힌 적은 없지만 동지이자 선배였던 조봉암의 수기에 나온 것과 비슷한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일부 사람이 호사하는 그런 독립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그것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이들의 꿈이었다. 상해에 도착하자 김명시는 소련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당적부터 옮겼다. 그리고 코민테른 지시대로 홍남표, 조봉암과 함께 중국 공산당 상해 한인 특별지부를 조직했다. 상해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 상해 한인 지부에 소속되었다. 공식 책임자는 서기 홍남표와 실무관사 조봉암이었다. 김명시는 조선인들에게 사회주의 학습을 시키는 선전부장 일을 맡았다. 그러나 말이 선전부장이지 조직, 선전, 선동을 모조리 소화하는 전천후 활동가였다.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등 아시아 출신 혁명가들을 규합해 동방 피압박 민족 반제자 동맹을 결성하고 상해 부녀단체도 조직했다. 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오고 있었다. 대다수는 만주에 머물렀으나 점점 많은 사람이 북경을 거쳐 상해까지 왔다. 조계진의 임시정부 인사들은 대개 보수적이었어도 자녀들은 사회주의에 호의적이었다. 김명시는 그들의 부인뿐만 아니라 유학 온 여학생들도 조직했다. 국공합작이 깨지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무장봉기 노선으로 선회해 크고 작은 폭동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당 정부와 군벌들은 잔인한 학살로 응징했다. 백색 테러가 횡행해서 경찰 첩보를 넘겨받은 자경단이 공산주의자를 암살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처형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살 김명신은 거침없이 조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언제나 충실히 수행했다. 홍남표와 조봉암에게 김명신은 어리지만 태산처럼 든든한 동지였을 것이다. (89페이지) 코민텔은 12월 태제. 1928년 12월 코민테른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해산령을 내렸다. 89페이지 14. 당시 미국이 경제공황에 빠지자 사회주의 승리에 자신을 얻은 코민테른이 급진 좌경으로 선회해 계급투쟁을 강조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조선공산당 집행부가 4차례나 대대적으로 체포된 것은 당시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대중적인 기반이 취약한 탓이니 노동자, 농민, 조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만주 총국 당원들은 코민테른의 해산령에 강력히 반발했다. 90페이지 15. 국제공산당에 의지한 것은 조선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 활동을 일일이 간섭받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해산시킨다는 데에 반발한 것이다. 조직이 깨진 것은 일제의 철통 같은 감시와 탄압 때문이지 노동자와 농민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국내 조직은 깨졌으나 만주 총국과 일본 총국은 해산령이 떨어진 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